자, 오늘은 요즘에 제페토 관련해서 그 강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렌더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제페토가 유니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블렌더에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유니티 안에서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던 유모델러를 이용해서 바로 하는 것도 꽤 좋은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블렌더 쓰시는 분들 혹은 뭐 다른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이 블렌더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유니티 안에 유모델러에는 없나?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기능별로 동일한 기능이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블렌더와 유모델러의 기능들을 동일한 기능을 같이 써보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페이스랑 그 QWER로 이렇게 엘러먼트를 조절하는 방식을 블렌더에서도 있고 유모델러에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든지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블렌더의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큐브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만드는 것 자체는 여기 처음에 켰을 때 블렌더의 모습이죠. 좌측이 지금 블렌더고 오른쪽이 유니티인데 유모델러를 지금 미리 깔아놨습니다. 큐브를 생성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요 큐브는 이쪽 우측에 유니티에서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블렌더에서 명칭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하이라키라고 동일하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큐브 그리고 방금 만들어진 큐브 001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지금 그 도형은 큐브 형태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콘이라든지 실린더 그 다음에 스피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도형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모델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유모델러는 유니티 안에 깔려있고 유니티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유니티 자체에다 키고 유모델러를 깐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바로 유모델러 오브젝트가 생성되어 있진 않은데요.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하이라키 생성되듯이 유니티 안에서 유모델러 요 오브젝트 요 버튼 있죠?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성되는 버튼 같아요. 이걸 누르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유모델러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인스펙터에 유모델러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큐브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는 박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컨펌을 누르시면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처럼 만약에 다양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 하시면 동일한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큐브 또 박스를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라키와 비슷한 장면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큐브라고 표시되는데 더블 클릭을 통해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니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처럼 유모델러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툴들을 비교해 볼 건데 첫 시간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점 변환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툴들을 비교해 보기로 했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점 전환이랑 기즈모를 이용한 수정들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점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큐브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티 쪽은 시점 전환이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마우스만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다 되거든요. 휠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핸드툴 끌기가 됩니다. 그리고 좌클릭은 뭐 선택하거나 할 때 이렇게 되는 이 선택 박스 있죠? 요거를 호출하는 거고, 그리고 우클릭은 회전, 이렇게 시점 회전이죠. 자, 요거 그래서 마우스만으로 된다. 그러면
키보드를 들어갈 때는 언제냐? Alt를 누른 채 좌클릭 드래그를 하면 내가 아까 그 회전 방금 거는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제 선택한 이 부분으로 Alt를 누른 채 하면 요렇게 고정돼서 회전되는 요 회전, 요 차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손에 익는 방식이었고요. 그다음 블렌더는 조금 단축키가 다른데요. 블렌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마우스 요거 휠로 이용해서 확대 축소는 동일하고요.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마우스 휠을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되죠? 그리고 우클릭은 이렇게 메뉴 팝업 요거 호출하는 거고요. 그러면 끌기가 돼야 되는데 끌기는 어떤 거냐?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렌더는 마우스 휠 쪽으로 주로 그 시점 전환을 다 배당을 해놨고 블렌더 쪽은 앞으로도 하겠지만 Shift 쪽에 단축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Shift 쪽을 눌러보시면 단축키가 많이 배당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시점 전환은 이렇게 미세한 차이긴 한데 오히려 미세하기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Alt키 눌렀다 Shift 눌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 사용자들은 개인적으로 유니티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유모델러랑 유니티 쪽에 저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즈모를 이용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티부터 유모델러. 자, 보시면 박스 상태에서 QWER이라고 했죠 아까. QWER인데 WER이 Move, Rotate, Scale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기즈모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Move 상태에서 원하는 축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엄청 직관적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회전도 그냥 바로 이 회전 누른 상태에서 그냥 바로 기즈모대로 회전하시면 돼요. 또 엄청 직관적이죠? 온도는 컨트롤 Z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R, QWER이니까 눌러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에 익숙하신 분들 혹은 엔진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늘 하시던 방식 그대로 쉽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블렌더가 조금 이 부분이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조금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블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블렌더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Move, Rotate, Scale 방금 했던 자 단축키가 여기 써 있어요. G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Shift 스페이스가 있는데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G, Move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자유이동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유니티랑은 좀 다른 게 유니티는 축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3D는 사실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유이동을 해버리면 시점상으로는 내가 이만큼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를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특정 축으로만 이동하고 싶다 그러시면 단축키 XYZ니까 XYZ 축에 있는 그 단축키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 X다 그러면 이렇게 X축에 고정이 됩니다. Z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X로 이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Z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Z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리셋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하나 방금 했던 그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도 있어요. G를 누른 상태에서 자유이동 되죠. 이 상태에서 아까 마우스 휠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축에 스냅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 특정 축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거. 자, 요게 두 번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 또 있습니다. 아까 단축키가 G 말고도 Shift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 누르시면 무브가 나오죠. 나와서 아까 유니티처럼 유모델러처럼 이렇게 기준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단축키를 두 번 거치잖아요. 지금 보면 팝업 메뉴로 Shift 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기존 단축키 방식에 비해서 시간도 그렇고 구현되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다. 그 단점이 있고 나머지들도 동일합니다. 보시면 로테이트는 R, 스케일은 S인데요. 이게 지금 이것도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게 보시면 로테이트는 R이니까 R 앞자리를 딴 것 같아요. 스케일도 S. 근데 얘는 왜 M이 아니냐는 거죠. G예요 또 얘는. 그래 그쪽을 딴 것 같은데 무브면 M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M이 머지에 할당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일관적이지 않은 거면 차라리 QWER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로테이트도 동일하게 R 눌러서 이렇게 자유 하시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R 누른 상태에서 특정 축으로 고정하셔서 뭔가 하시던지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뭐 Shift 스페이스를 눌러서 로테이트를 통해서 기지모를 이용해서 하든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케일도 S 눌러서 자유롭게 하든지 S 누른 상태에서 특정 축만 하든지 그죠? 다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차이. 근데 이제 유니티는 바로 QWER에 있는 애들을 눌러서 바로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 조작 방식은 유니티와 유모델러가 훨씬 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오브젝트 단위로 전체적인 수정을 동시에 가 있지만 사실 모델링 할 때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버텍스나 엣지, 페이스 단위로 들어가서 안에 세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벡터 프로그램 특히 2D 쪽에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해보시면 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처음에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2D 기반의 디자이너에서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만약에 기본 도형을 처음에 박스를 만들면 박스 단위에서 수정이 되는 어떤 패러미터들이 있어요. 뭐 박스 자체에 뭐 버텍스를 늘린다거나 혹은 엣지를 늘린다거나 뭐 박스 자체 스케일을 바꾼다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박스 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상위 개념의 그 박스의 속성을 유지한 어떤 상위 개념이 있는 거고 그 하위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더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엘리먼트들이. 그래서 그 요소를 편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티부터 이 유모델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요거 오브젝트 모드로 전체적인 걸 했다면 버텍스, 엣지, 페이스로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QWER도 동일하니까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엣지 단위로 선택할 수도 있고 페이스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애들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블렌더는 모드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셔야 그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단축키 탭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친구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바뀌죠. 근데 유모델러 쪽은 어디 쪽으로 가도 메뉴는 동일한데 불가능한 거는 이렇게 안부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던 그 위치에 있는 그 메뉴를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엘리먼트 선택은 여기 버텍스, 엣지, 페이스죠. 이 친구도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있고 단축키는 1, 2, 3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 2, 3 되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버텍스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서 G키를 눌러서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Shift 스페이스로 무브해서 기지모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하도 제페토 관련한 어떤 블렌더 강의가 많이 문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유모델러 쪽에서 유니티만으로 그냥 바로 하면 제페토는 결과적으로 유니티를 퍼블리싱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익스포트나 임포트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계속 툴마다 예를 들어 뭐 이 블렌더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인셋 베이스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유모델러에도 인셋이 있거든요. 페이스 단위로 가보면 이렇게 인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들도 하나하나 비교하는 강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